네, 지금부터 ITQ 한글 3번,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번의 스타일과 2번의 표와 차트 만들기를 해봤었죠. 오늘 이어서 3번과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 1, 2의 수식을 수식 편집기로 각각 입력하시오. 40점입니다. 1번과 2번 각각 작성하셔야 되고요. 자, 수식 기호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수식 편집기를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먼저 3번의 1번 문제 번호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글 창으로 돌아와서 3점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똑같이 문제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띄고 한번 이거 수식 작성해 볼게요. 자, 메뉴는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FX라고 있어요. 이게 수식 입력 편집기인데요. 수식 편집기. 이 FX 자체를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키보드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쓰시고, 없는 것들을 위에 기호를 통해서 찾아 가지고 눌러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큰 틀이에요. 문제를 보니까 분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큰 틀의 분수를 먼저 누른 후 각각 해당하는 자리를 클릭 또는 방향키로 위아래 제가 지금 방향키를 누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에 분자의 자리에다가 적을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시험지와 똑같은 거 똑같이 적고요. 자, 분모의 자리에도 똑같이 커서를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끝났어요. 분수 끝났다. 그러면 커서를 바깥으로 빼셔야 돼요. 이제 는 이거 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T까지 적고 나서 커서가 아래쪽에 있으니 키보드의 방향키로 딱 눌러서 커서가 분수 밖으로 나갔죠. 커서가 그러면서 커졌죠. 이렇게 커서를 뺀 후 다음 거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키보드에는 있잖아요. 는 표시는 바로 키보드에 있는 거 찾아서 클릭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모양. 자, 분수 모양 또 나왔네요. 분수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자의 자리에다가 1 곱하기 22.4 얘를 적을 거예요. 제 마우스 포인터 항상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긴데요. 여기는 좁은데요. 쓰면은 이 여기가 길어져요. 한번 써볼까요? 1 곱하기 근데 곱하기 이 모양의 곱하기는 키보드에 없어요. 그럴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호에서 찾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모양 되어져 있는 거 눌러볼까요? 연산 논리 기호. 여기에 똑같은 곱하기 기호가 있습니다. 클릭. 분수가 늘어나죠. 이어서 22.4 그러면은 22.4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커서를 분모의 자리로 내려서 자, 깜빡깜빡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분수도 다 썼고요. 역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나 이제 분수 끝났어요 라고 커서를 빼주고 이 기호도 역시 우리 지금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럼 역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기호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곱하기 있었던 자리에 똑같은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0.082 이렇게 쓰면 벌써 수식 편집기가 끝났습니다. 자, 다 했다. 그러면 위쪽에 넣기를 눌러야지 1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적당히 스페이스바로 띄워주시고요. 자, 이거 역시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문제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입력해서 수식 FX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런 모양이 있네요. 이런 모양 오랜만이죠. 자, 위쪽에서 똑같은 모양 적분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이 적분의 모양이 하나만 있지요. 이 시험지랑 똑같은 모양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있는 적분 기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각 칸에 해당하는 0,
자,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각 칸에다가 커서를 옮긴 후 0, 3 제가 차례차례 입력을 했고요. 자, 적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나와야 돼요. 수식에서는 오른쪽 방향키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빨간색 칸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뒤에 분수하다가 수정할 일이 있을 때 지우는데 여기 이 칸에 넣으면은 한꺼번에 지워지거든요. 하나를 지울 건데.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적분이 끝났으니 아예 놔 버리시고요. 나중에 이 칸은 생략이 돼서 안 보여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나오고, 자, 분수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큰 틀에 봤을 때 분수가 먼저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분자의 자리에 보니까 근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호 똑같은 거 모양을 일단 눌러 주고요. 근호 앞에 있는 조그만 네모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 안 써도 돼요. 그냥 넘어가고, 어차피 이 칸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처럼.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쓰였으니 안 쓰고 근호 안에다가 똑같이 6t 적는 거죠. 6 소문자로 t. 자, 적고 나서 보니까 이가 되게 조그만 애가 하나 있어요. 첨자라고 하죠. 자, 위쪽에 있으니까 첨자. 그러면 위에 모양 틀에서 보니까 첫 번째 위첨자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되게 조그매지고 더 조그매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위첨자. 위첨자 한 번 딱 누른 후, 자, 커서의 위치가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2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위첨자가 끝났어요. 근데 오른쪽 방향키를 누를 건데 오른쪽 방향키는 한 번만 눌러서 위첨자를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 그러면 근호까지 나와줘요. 그러면 루트가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위첨자 2를 쓰신 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인제 빼기 18t 이걸 적을 거예요. 그럼 이 빼기를 적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딱 한 번만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첨자 밖으로 나온 후 빼기 18t 더하기 12 요렇게 적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또 커서를 내려 볼까요? 제가 지금 방향키로 저는 내렸습니다. 빨간색 칸으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분모의 자리에다가 5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제 분수가 끝났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커서를 커지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t는 11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벌써 수식 편집기에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1 번, 2 번이. 자, 2번 다 했다 그러면 넣기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봐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수식은 이제 모양 틀이 워낙 여러 개다 보니까 쪼끔 경우의 수가 많겠죠. 분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극한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있는 모양의 수식의 모양을 누른 후 해당하는 칸에 문자나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칸을 작성한 후에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나온 후에 다음 거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식을 한번 작성해 봤고요. 자, 이어서 4 번에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한 문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세요. 110 점입니다. 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고요. 모든 도형은 글맵 시 지정된 그림 포함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면색이 지정이 된 것들은 지정을 정확하게 하고 안 되어져 있는 도형들은 색 없음, 즉 투명한 색으로 하지 말고 아무 색이나 다른 색으로 넣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형을 하실 때는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하시면 더 좋으세요. 뒤에 있는 도형 먼저 하면 순차적으로 마지막에 그린 것이 맨 위로 위치합니다.
그러면 정렬을 따로 안 해 줘도 되니까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완성을 할 건데요. 뒤에 있는 이 하늘색 도형부터 하겠습니다. 이 도형의 지시사항은요. 그 도형 끝선에 붙어 있는 화살표에 있는 말풍선을 보시면 돼요. 이 큰 도형은 여기 이 화살표와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크기가 130에 145 이 조건 하나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여기.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해 볼게요. 자, 도형 역시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에 보면 이런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리기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그릴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르고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우리가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적당히 클릭 드래그 하고 손을 떼시면 됩니다. 처음에 클릭 드래그를 하는 크기는요. 그냥 임의로 그려 주시면 되고요. 우리 먼저 크기 130에 145 이 조건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 안에서 아무 데서나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개체 속성이라고 나와요. 자, 따닥입니다. 혹은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 요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편하신 방법으로 개체 속성에 들어간 후 너비하고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너비가 먼저 써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 조건에서 먼저 써져 있는 것이 너비고요. 뒤에 써져 있는 것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비는 130 여기 보고 높이는 145 자,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할 거고요. 자, 혹시나 모를 실수 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값을 입력 후 크기 고정을 해 주세요. 크기 고정은 마우스로 혹시나 도형을 움직였을 때 크기는 조정되지 않도록 해 주는 기능이죠. 얘를 만약에 값을 잘못했다. 그러면 크기 고정을 풀어서 언제든지 값을 바꾸고 크기 고정하실 수 있어요. 크기 고정 한 번 했다고 해서 수정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정확한 값을 입력한 후 크기 고정해서 실수 방지를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이라는 곳에 가볼 거예요. 자, 선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도형에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를 우리는 직사각형으로 했기 때문에 직각으로 됩니다. 근데 이 직각이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둥그렇게. 그래서 둥근 모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만약에 둥근 모양을 했어. 그럼 아닌 것 같아. 그럼 반원으로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반원도 해보고 둥근 모양도 해보고 반원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둥근 모양 한번 해보고 반원도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그다음에 인제 채우기로 가 봐요. 채우기는요. 색깔인데요. 채우기의 면색을 바꾸셔야 돼요. 간혹가다 무늬 모양을 바꾸시는데요. 여기 무늬색과 무늬 모양은 만지지 않습니다. 지시사항에도 없기도 하지만 출력 형태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채우기의 이 면색을 바꿀 겁니다. 여기 색깔 팔레트 보이시죠? 이 팔레트에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혹시 저랑 인제 뭐 팔레트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면색을 눌러서 나오는 이 오른쪽에 세모 있어요. 테마가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오피스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적용하실 건데요. 어 임의의 색이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해도 되지만 너무 진한 색을 했으면 이 글씨가 검정이기 때문에 얘 또 파랑으로 지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센스 있게 좀 연한 색 어떤 색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여기 인제 파랑이니까 느낌을 좀 약간 비슷한 연한 하늘 파랑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파랑색 밝게로 할 건데요. 연한 걸로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인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 하셔도 됩니다. 자, 연한 색깔 아무 색이나 클릭. 일단 설정해 보세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때요? 비슷하죠? 자, 제가 아까 하나 더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선에서 둥근 모양을 했더니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반원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모양을 보고 '아 둥근 모양을 하니까 똑같네. 아닌데 반원이 똑같은데?'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둥근 모양이 맞습니다. 설정. 자 요렇게 해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더블 클릭 개체 속성에서 기본 선 채우기 이용해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뭐 적당히 중간에 오게끔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큰 거 했으니까 그다음 올라와 있는 이 글 상자를 한번 해 볼까요? 자 글 상자 옆에 박스 세모를 따라가는 이 글 상자에 보니까 얘는 글 상자를 이용하고 크기, 면색은 빨간색, 글꼴, 정렬 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글 상자는 어떤 거냐면요. 이 그리기 도구 상자에서 가로 글 상자와 세로 글 상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씨가 가로로 써지는 거, 세로는 세로로 써지는 거예요. 자 이거 글씨 가로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로 글 상자 클릭하셔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오니 또 더하기 모양입니다. 자 위쪽에서 클릭 드래그 해 주고 자 일단 글 상자이기 때문에 직사각형과 다르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커서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적습니다. 서울시 수단별 데이터 요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글꼴을 먼저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이 글꼴의 색이 흰색 하얀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흰색이잖아요. 그 글씨가 갑자기 없어진 느낌이 들 거예요. 글씨가 흰색으로 바뀌니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하고 면색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개체 속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개체 속성이 지금 커서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글 상자에서 커서가 들어있는 곳에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테두리에서 이 글 상자의 테두리 선에서 따닥 요렇게 한번 더 봐 볼까요? 선에서 자 마우스 포인터는 안에 있고 따닥 요렇게 또는 테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도 좋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개체 속성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테두리 부분에서 따닥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에 가서요. 먼저 크기 110에 17 하겠습니다. 자 110에 17 요렇게 하고요. 자 크기 고정해서 실수 방지. 그다음 면색은 빨강색. 자 일단 채우기 색부터 할게요. 채우기의 색의 면색을 빨강색 우리 앞에 지시사항에서 봤을 테지만 빨강이라고 나오면 RGB가 255로 시작하는 거. 숫자 값이 나머지는 0 이걸로 하라고 했어요. 헷갈리시면 일단 오피스로 선택하신 후 제일 밝은 거 제일 밝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강 선택. 그리고 나서 선에 가시면 되는데요. 선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글 상자는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여기 보니까 둥그렇게 모서리가 됐어요. 아 그러면 선에서 우리 아까 해 봤던 반원이구나. 모서리를 반원으로 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누르고 설정 한번 해 볼까요?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일단 모양이 비슷해졌죠? 아주 좋습니다. 자 드래그를 통해서 비슷한 곳에 시험지와 비슷한 곳에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제 서울시 교통수단별 데이터라는 이 글씨를 글꼴에 대한 서식과 정렬을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일단 바깥에 딱 눌러서 커서 나갔다가 안에 들어가면 더 잘 들어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래서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 글씨를 바꿀 거니까요. 블럭 잡고 자 궁서 22 하얀색 하래요. 그 위쪽에서 쉽게 할 수 있지요. 자 함초록 바탕에서 궁만 쓰면은 궁서가 뜨는데 한글이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한 컴 글꼴이라는 게 선택이 되잖아요.
나는 HY 공서 안 하고 그냥 공서할 건데 안 떠 버려요, 목록에. 그럼 여기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글꼴로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공서를 하면 돼요. 자, 공서 엔터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서를 했는데 자꾸 글꼴이 안 바뀌어요. 그것은 모든 글꼴이 눌러져 있지 않아서. 한 컴 글꼴로 눌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을 꼭 누르면 공서를 직접 입력하셔서 엔터 치면 적용이 됩니다. 공서. 그다음에 글자 크기 22 그럼 10 여기에서 22라고 쓰고 엔터. 하얀색. 자,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 건데 이거 제가 일단 잠깐 키워 볼까요? 요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기가 하얀색. 글자색 하얀색. 됐죠? 그다음에 이 글씨를 가운데로 와야 하니까 가운데 정렬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가 아까 있었어요. 여기 수직, 수평, 가운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수직은 알아서 가운데 항상 돼요. 우리는 수평 가운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벌써 글상자 끝났어요. 쉽죠?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트 색깔의 예쁜 민트 색깔의 네모 상자 얘를 쭉 따라가 보니 크기 50에 50의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상자를 끝나고 바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혹시 모를 또 실수를 위해서 커서를 안에 두지 마시고요. 바깥에다 빼주세요. 혹시나 이 글상자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으니 커서는 꼭 바깥으로 빼세요. 빼고 나서 자, 위쪽에 직사각형 다시 한번 클릭 가져오면 더하기 모양이죠. 여기에서 드래그. 자, 크기는 50, 50이고요. 이는 모서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색상만 임의로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와 색상. 자, 그러면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서 50, 50 여기 보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 50 여기 있고요. 넘어와서 크기 고정 해주시고 채우기 색은 뒤에 있는 뒤에 큰 상자와 당연히 안 겹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두색 연한 걸로 할게요. 초록 연한 걸로. 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랑 똑같은 색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연한 파스텔 톤으로 해 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너무 또 진하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네모 상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기에 있는 그림을 넣어 볼 거예요. 쭉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리고 따라가서 보니 이 상자에 뭐가 글씨가 많이 써져 있네요. 그림의 위치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의 로고 1번으로 하고 문서에 포함을 해 주고 크기는 40, 30 그림 효과를 적용하래요. 하이퍼링크라는 거를 걸어서 제목과 연결하라고 했는데요. 이 하이퍼링크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쉬울 것 같고요. 일단 저랑 여기를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림을 넣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조금 갑자기 확 입력이 되다 보니까 '그림 어디 갔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사각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커서를 꼭 빼세요. 저는 그리기 도구 모음 하실 때는요. 커서를 꼭 4번 밑에 빼놓고 "다음 거 하세요." 이러거든요. 4번 밑에 빼놓고 그림 넣어 볼게요. 자, 그림은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림. 자, 그림은 내 PC의 문서에서 ITQ 폴더 따닥, 픽처 폴더 따닥 넣어서 문제에서 로고 1번으로 하래요. 로고 1번, 로고 1.jpg 그 로고 1번 누르고 1번 누르고 문서에 포함을 하래요. 문서에 포함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확인만 하고 혹시나 안 되어져 있으면 체크해 주고 하시면 됩니다. 넣기 한번 해 볼게요. 넣기.
자, 요렇게 아이고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 드려 볼까요? 자, 입력에서 그림 내 문서에 ITQ 폴더의 픽처 폴더에서 로고 1 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에 포함하고요.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면은 드래그해서 그리는 거고요. 얘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림이 들어가지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 볼까요? 마우스 크기 지정 체크 풀고 문서에 포함만 포함해 볼게요. 그리고 넣기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커서가 있던 위치로 들어가져요. 요렇게 뒤로. 어 요렇게. 됐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크기도 바꿔야 되고 회색조로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따닥 더블 클릭 개체 속성을 하시면 되세요. 자, 너비 40, 30 하래요. 40,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자, 본문과의 배치라고 해서 나비 그림이 4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글씨 주위에 글씨가 그림 주위에 글씨가 써지는 어울림. 두 번째는 그림의 위아래로만 글씨가 써지는 자리 차지. 세 번째는 글 앞으로 말 그대로 도형 앞에 글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얘는 글 뒤로 위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도형 앞에 위치해야 되니까 글 앞으로가 되겠죠. 얘를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 그림 효과 회색조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자, 그림에 가시면요. 우리가 지금 기본에서 했는데 옆으로 쭉 가면 그림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회색조 얘로 선택하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또 클릭해 주세요. 되셨죠? 됐습니다. 이번에는 글맵시 해 보겠습니다. 자, 글맵시 조건을 봐 볼게요. 자, 글맵시를 이용하고 갈매기형 수정을 하고 크기 50, 35 도든 파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해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넣었잖아요. 근데 인제 글맵시 해야지 그럼 역시 실수 방지를 위해서 4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세요. 자, 이렇게 커서를 꼭 빼는 습관. 하나 하고 나서 4번 밑에 커서 두고 또 하나 하고 나서 4번 밑에 커서를 두고 다음 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맵시 해 볼게요. 글맵시 입력의 글맵시라고 있습니다. 이 모양 있죠? 이 한글 글씨 말고 이 모양 얘를 클릭해 주세요. 이거 자체. 클릭. 그러면 바로 뜨거든요. 이 글씨를 누르면은 메뉴가 한 번 더 떠요. 더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글립시 인공지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이라고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맵시는 말 그대로 글자 자체에다가 글꼴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론 글꼴이라든가 모양이나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제가 글꼴 이거 바꾸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자 간격과 줄 간격이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바꿔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글맵시를 만들고 일단 내용만 입력하세요. 일단 입력. 그리고 설정해 보세요. 설정. 됐죠? 제가 입력해서 글맵시 가서 글씨만 쓰고 그냥 설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게 3 개, 4 개나 돼요. 갈매기형, 수장, 크기, 도든, 파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따닥 해요. 그럼 개체 속성이 또 나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 볼게요. 크기 50, 35 그러면 역시 50, 35 크기 고정. 우리 그림 넣은 것과 똑같이 글 앞으로 눌러주고 됐죠? 도형 앞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인제 차례차례 하면 돼요. 먼저 채우기색 파랑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파랑 그러면 면색을 클릭해서 파랑 이미 파랑이었습니다. 이제 확인만 하는 거죠.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니까 파랑 고렇게 한 번 더 채우기에서 면색에서 하시면 되고요. 글맵시.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창이랑 똑같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글꼴, 도둠 여기 지금 글꼴을 단추를 눌러서 도둠 안 써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도둠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클릭.
글꼴 바꿨고요. 줄 간격, 글자 간격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막 모양이 흐트러지거든요. 우리 기본에서 이미 크게 바꿨어요. 글맵시에서는 글꼴과 글맵시의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거. 갈매기형 수작. 그래서 글맵시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름이 이렇게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말풍선이 따라다니죠. 그러면은 출력 형태 시험지와 갈매기형 수장 조건과 똑같네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돼요. 됐어요. 끝입니다. 자, 글맵시 글꼴 모양 채우기 색 확인했고 기본에서 크기랑 글 앞으로 선택해 줬습니다. 자, 설정해 볼까요? 자,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글맵시 같은 경우에는요. 인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막 바꿔버리는 것들이고요. 가끔 이제 채우기 색을 놓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조건을 잘 봐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도 뭐 쪼끔 더 하시다가 언제든지 '아 이거 좀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죠. 자, 좋아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있죠? 요거를 작성해서 밑에가 공통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1 보라색 네모와 이 글상자를 만든 후 나머지는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 뒤에 있는 이 보라색 네모부터 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 따라가야 돼요. 이거 앞으로 쭉 따라가니까 직사각형 그리기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13, 13 그리고 면세가 글꼴이 나온 거 보니 궁서 20 1, 2, 3 이라고 써져 있는 조건이고 그러면 나는 뒤에 있는 갈 거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조건 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직사각형 그리기는 크기 11, 15로 하고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 클릭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보라색 하고 있어요. 11, 15로 하고 색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개체 속성에서 기본에 가서요. 11, 15 체크하고 쓰시고요. 크기 고정 체크. 자, 네, 글맵시 글 앞으로 했고요. 여기에서는 채우기 색만 바꿔주시면 돼요. 뭐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어차피 도형과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색깔이 뭐 진해도 상관없겠죠. 자, 했어요. 자,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했고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커서를 또 밖에 빼놓고 두 번째 이거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그리기 드래그 하고 지금 요거 할 겁니다. 자, 직사각형 그렸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고 기본에 가셔 가지고요. 크기는 13, 13 크기 고정. 자, 글 앞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차례차례 해 볼까요? 면색은 하얀색으로 하고 그러면 채우기 색에서 일단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체크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얀색이고요. 하얀색 이거 제가 했습니다. 하양. 그런 다음에 선에 가셔 가지고 여기에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우리 시험지에는 툴레 형태에는 모서리가 살짝 둥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아 선에서 둥근 모양 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도 센스 있게 발견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설정해 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책처럼 비슷한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살살살살 내리면은 좀 더 정교하게 움직여집니다. 쪼끔씩 움직이니까요. 좋아요. 자, 책이랑 비슷한 곳에 위치를 시켰고요. 여기다가 숫자 1 이라는 걸 쓸 건데 바로 클릭하면 안 되고요, 한글에서는. 이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 요렇게. 커서가 인제 들어가요. 그러면 1 써 주고 블럭 잡고 궁서 20 가운데.
모든 글꼴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궁서 20 엔터. 자, 가운데 정렬. 자, 요겁니다.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돼요. 자, 됐어요. 블럭 해제. 수직 수평 가운데라고 했는데요. 수직은 자동으로 가운데가 되어져 있으니 수평만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는 이거 할 거예요. 대중교통. 이거 한번 해볼 건데요. 따라가서 보니 글상자 이용하고요. 선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 면색은 없음, 글꼴, 그리고 가운데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4번. 자, 글상자 우리 아까 써봤었죠? 가로 글상자 클릭하셔서요. 1번 도형 옆에다가 적당히, 자, 적당히란 말이 어렵지만 그려주세요. 요렇게. 자, 일단 대중교통 땡땡 교통카드 아이고 자 요렇게 적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글상자를 이용했으니 선동류부터 차례차례 한번 해볼게요. 자, 개체 속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커서가 있는다 이 상태에서 따닥 하면은 블럭이 잡혀버려요. 그러니 테두리 글상자의 테두리 선 이 선에서 따닥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잘못 선택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안에서 따닥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아이에 대한 개체 속성이 나오는데 마우스를 살짝만 위로 올려도 얘가 선택이 된 것 같지만 뒤로 가버리면은 뒤에 것에 개체 속성이 나오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8개의 점이 선택되어진 거에 대한 개체 속성이 나와요. 테두리를 딱 누른다. 따닥 더블 클릭해서 잘 들어갔네. 확인해 주셔야 돼요. 테두리에서 클릭 또는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요. 꼭 확인하세요. 바깥쪽에 도형이 갑자기 선택이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크기는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나머지 그 글꼴들의 상황을 보고 크기 조절을 임의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세 개 다 동일해야 됩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선으로 넘어갈게요. 선에는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기 때문에 선에서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저 파선으로 해볼게요. 파선 클릭.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돼요.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채우기에 가서 여기 지금 면색이 색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 하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 이 글자 모양을 굴림 18포인트 가운데로 할 거예요. 그럼 블럭을 잡고요.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클릭하면 더 빨리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요. 자, 편하신 방법으로 블럭 잡고요. 자, 굴림 18포인트 엔터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줄여놔서 헷갈리실까 봐 정렬할 때는 잠깐 키우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얘네들을 이거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거를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근데 복사하시기 전에 일단 조금 얘를 정리할까요? 자, 클릭해 가지고 이게 안에 색깔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를 누르셔야 돼요. 그럼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임의적으로 봤을 때 출력 형태랑 비슷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번에는 이거 하나, 둘, 세 개 선택해서 복사할 건데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면색, 색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테두리를 딱 이거 안 되죠. 뒤에 거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테두리를 딱 눌러요. 정확하게 선 위에서. 처음에 거는 그냥 딱 클릭하면 되고요. 배경 선택 안 되게 잘 확인해 주시고 배경이 선택됐으면 딴 데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하면 되고요. 요렇게. 자, 클릭하고 키보드에 보시면 Shift 키라는 게 있는데요. Shift 키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뒤에 있는 보라색 클릭, 숫자 1 써져 있는 거 클릭하면
세 개를 연속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바깥에 클릭하고. 자, 투명색이니까 선택이 잘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테두리를 딱 정확히 눌러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좀 뒤에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배경이 됐구나.' 글 상자 다시 됐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복사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거든요. 컨트롤 자체가 복사를 해 줘요. 그런데 반듯하고 예쁘게 복사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복사할 때 반듯하게 복사가 돼요. 내가 드래그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는 컨트롤, 시프트는 반듯하게 이동. 그래서 컨트롤을 먼저 누르고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잘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는 여기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형에 두세요.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투명이라서 배경까지 같이 복사되거든요. 자, 복사할 때는 색깔이 채워져 있는 도형들 위에서 하세요. 안 채워진 거에서 하면 실수합니다. 자, 컨트롤 인제 눌러볼게요. 자, 1번 위에다 할 거예요. 여기 흰색으로 채워졌으니까. 컨트롤 누르면 더하기가 나와요. 자, 복사할 준비가 됐다. 그런 다음 나 반듯하게 복사할 거예요. 그럼 Shift 같이 누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키보드 컨트롤 누르면서 Shift 같이 누르세요. 그러면서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 드래그 한 번, 마우스 먼저 떼고 한 번 더 컨트롤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 먼저 떼고 키보드 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일일이 한 번씩 만들고 일일이 이 정렬을 맞추려면 힘든데 하나를 정확하게 만든 후 컨트롤 시프트 이용해서 복사하면 글씨만 바꾸면 되는구나. 자, 1은 2로 3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안에 글 상자 역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아래쪽도 바꿔 보겠습니다. 요렇게 바꿔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의의 색을 우리가 인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번 보라색이고 2 번하고 3 번의 색깔을 바꿔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2번 뒤에 있는 거 따닥 더블 클릭해서 색깔 아무거나 플레 형태랑 좀 비슷한 걸로 할게요. 3 번도 비슷한 걸로 할게요. 네, 됐습니다. 요렇게. 4번 벌써 끝났어요. 우리 4번 할 때 아까 하이퍼링크만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할 때 이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 번을 이렇게 다 만든 후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을 이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객체로 묶거나 그룹으로 잡을 때는요. 점수를 채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룹을 잡으시면 안 되고 이제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 둔 이 채로 4 번은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3 번, 4번 함께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